안녕하세요. TATP 인터미디어트 자격시험 파트 1 핵심 기능 익히기 중 4강 블록 언어의 기능 이해하기 세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여러 풍선들을 조준하여 터뜨리는 프로젝트인데요. 깃발을 눌러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풍선들이 복제되어 올라오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 조준과 조준점을 움직입니다. 풍선을 향해 움직인 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풍선이 터진 모양으로 변하고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핵심 블록에 있는 정의하기와 복제하기를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탕화면에 있는 스크래치를 열어주세요. 스크래치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면 필요없는 기본 스프라이트는 삭제해주세요. 파일 업로드를 이용하여 배경과 스프라이트를 불러보겠습니다. 새로운 배경 아래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배경은 납배경 2번을 불러줍니다. 이때 필요 없는 배경 1번은 삭제시켜줍니다. 그 다음 새로운 스프라이트를 불러줍니다. 파일 업로드를 누르고 조준과 조준점, 풍선 안 터진 세 가지 스프라이트를 불러줍니다. 교재를 참고하여 풍선 안 터진 조준, 조준점의 처음 위치와 크기, 이름, 모양 추가까지 완성시켜줍니다. 먼저 풍선 안 터지는 I 버튼을 눌러서 풍선으로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그런 다음 교재를 참고하여 처음 위치와 크기를 정해줍니다. 처음 위치는 x는 -5, y는 -136이고 크기는 60으로 정해줍니다. 위치와 크기를 정하였으면 모양 탭에 들어가서 풍선 터진 모양을 추가해줍니다. 그런 다음 조준의 처음 위치를 정해줍니다. 조준의 처음 위치는 x는 0, y는 0이고 크기는 50으로 정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조준점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정해줍니다. 위치는 x는 0, y도 0입니다. 화면 배치하기의 내용이 완료되었으면 풍선 스프라이트부터 구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풍선 스프라이트의 구현 조건을 살펴보면 깃발을 클릭했을 때 처음 위치로 이동을 하고 크기를 60으로 먼저 정해줍니다. 화면 배치하기에서 처음 위치와 크기를 정해줬으니까 이벤트 카테고리에 있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연결해서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카테고리에 있는 변수 만들기를 이용하여
점수라는 변수를 만들고 변수를 0으로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서 안 보이게 숨기고 1에서 3초를 기다리면서 풍선 자신을 복제하는 것을 무한 반복해줍니다. 먼저 데이터 카테고리에서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 만들기를 누르고 점수라고 이름을 정해줍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줍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점수라는 변수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처음에 점수는 0으로 정해주고 화면에서 안 보이게 숨겨줍니다. 그런 다음 1초에서 3초를 기다리면서 풍선 자신을 무한 반복해서 복제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블럭들은 제어 카테고리 안에 있는 무한 반복하기와 역시 제어 카테고리에 있는 1초 기다리기, 나 자신 복제하기 블럭을 가지고 와 사용을 합니다. 1초에서 3초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니까 연산 카테고리에 있는 1부터 10 사이의 난수를 이용하여 1에서 3 사이 초로 변경되도록 숫자를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풍선의 처음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깃발을 눌러 풍선이 숨겨지는지 확인을 해보고 다음 구현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풍선의 다음 구현 조건은 함수 정의하기인데요. 함수를 정의하여 풍선 터짐이라는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추가 블록에 들어가서 블록 만들기를 누른 다음 블록의 이름을 결정하여 줍니다. 블록의 이름은 풍선 터짐입니다. 구현 조건에 매개 변수 이야기가 없으므로 확인 버튼을 눌러서 블록을 새로 만들어 줍니다. 풍선 터짐의 내용을 보면은 모양을 풍선 터진으로 바꾸기, 점수 변수를 1만큼 증가시키기, 0.3초 기다리기, 만약에 점수가 10보다 크면 모두 멈추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풍선 터짐 정의하기 아래로 블록을 연결시켜서 함수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형태 카테고리에서 모양을 풍선 터진으로 바꾸기, 그 다음 점수 변수를 1만큼 증가시키기, 그런 다음 0.3초 기다리기,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만약에 점수가 10보다 크면 모두 멈추기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블록들을 먼저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있는 만약에, 그 다음 모두 멈추기, 그런 다음 만약에 있는 육각형을 채워줘야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점수가 10보다 크면입니다. 먼저 육각형을 채워줄 수 있는 연산 카테고리에 있는 부등호 명령 블럭을 가지고 와서 만약에 끼워 넣어 줍니다. 그런 다음 점수가 10보다 크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먼저 부등호가 벌어져 있는 방향이 왼쪽 방향이므로 오른쪽에 10을 적어준 다음 데이터 카테고리에 있는 점수 블럭을 가지고 와서 빈 곳에 넣어줍니다. 점수가
10보다 커지면 모두 멈춰야 하므로 만약에 안에는 모두 멈추기를 넣어주고 완성된 블럭은 좀 전에 만들었던 블럭에 연결해서 붙여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 구현 조건이 완성되었습니다. 풍선의 마지막 구현 조건을 살펴보면 복제되었을 때 먼저 위치와 모양을 정해준 다음 화면에서 보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아래에서 위의 벽에 닿을 때까지 Y좌표를 5만큼 바꿔 위로 올려주고 만약에 조준점에 닿고 그리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풍선 터짐 함수를 호출한 다음 이 복제본을 삭제합니다. 닿지 않고 그냥 벽까지 올라가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제본을 삭제해줍니다. 그럼 같이 하나씩 완성해 보겠습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있는 복제되었을 때를 가지고 오고 복제되었을 때 블럭을 가지고 왔으면 동작 카테고리에 있는 1초 동안 X, Y로 움직이기 블럭을 가지고 와서 X에는 연산 카테고리에 있는 난수를 이용해 마이너스 200부터 200 그런 다음 Y는 마이너스 100으로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 형태 카테고리로 가서 모양을 풍선 안 터진으로 변경해 줍니다. 위치와 모양이 결정되었으면 보이기 블럭을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 구현 조건을 다시 살펴보면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하기가 있습니다. 제어 카테고리로 가서 육각형까지 반복하기 블럭을 가지고 온 다음 육각형 안에다가 감지 카테고리에 있는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를 넣어줍니다. 마우스 포인터 대신 벽으로 변경해 준 다음 안의 내용을 채워줍니다. 안의 내용은 Y좌표를 5만큼 바꾸기 그 다음 만약에 조준점에 닿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풍선 터짐 함수를 호출하고 이 복제본 삭제하기가 있습니다. 먼저 동작 카테고리에서 Y좌표를 5만큼씩 바꾸는 걸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제어 카테고리로 가서 만약에 블럭을 가지고 와서 넣어주는데요. 이때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블럭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먼저 조준점에 닿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두 가지의 조건이니까 그 조건을 연속해서 사용하기 위해 연산 블록에 있는 그리고 블럭을 사용하여 줍니다. 앞쪽에는 조준점에 닿고 그 다음 뒤쪽에는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를 넣어준 다음 안에 내용을 마무리해 줍니다. 안의 내용은 풍선 터짐 함수를 호출하고 추가 블록 카테고리에 있는 풍선 터짐 블록을 가져다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복제본은 삭제시켜 줍니다. 보이기의 아래로 연결을 해준 다음에 맨 아래에 벽에 닿으면 복제본 삭제하기를 넣어줍니다. 벽에 닿을 때까지 반복되는 블록 아래에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연결시켜 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풍선의 세 가지 구현 조건을 다 완성시켰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풍선의 세 가지 조건을 다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조준 스프라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준 스프라이트의 첫 번째 구현 조건은 깃발을 클릭했을 때 처음 위치로 이동하고 크기를 50으로 정해주는 겁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가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넣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 구현 조건은 함수 정의하기가 있는데요. 2강에서 사용했던 함수 정의하기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치 이동 뒤에 문자열 매개 변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숫자 매개 변수가 들어갑니다. 먼저 추가 블록으로 들어가서 블록 만들기를 누른 다음 이름을 정해줍니다. 두 가지의 매개 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자열 매개 변수 x, y를 먼저 추가시켜주고 그런 다음 숫자 매개 변수 이동값을 추가시켜줍니다. 매개 변수까지 들어갔으면 확인을 누른 다음 정의하기 블록이 새로 생겼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정의하기 블록이 만들어졌으면 그 아래에 만약에 x, y 값이 x와 같다면 x좌표를 이동값만큼 바꾸기 그 다음에 만약에 x, y 값이 y와 같다면 y좌표를 이동값만큼 바꾸기를 넣어줍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있는 만약에를 사용을 하고 연산 카테고리에서 같다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x, y 값이 x와 같다면 동작 카테고리에서 x좌표를 바꾸기를 가지고 온 뒤 숫자에 이동값을 넣어줍니다. 블럭을 하나 복사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변경해 줍니다. x, y 문자열이 y와 같다면 y좌표를 이동값만큼 움직여줍니다. 세 번째 구현 조건을 살펴보면 깃발을 클릭했을 때 위, 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5씩 이동하는 위치 이동 함수를 넣어줍니다. 먼저 이벤트 카테고리에 있는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온 뒤 제어 카테고리로 가서 무한 반복하기를 넣어줍니다. 이 안에는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4가지 만약에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아까 만들었던 위치 이동 함수를 넣어줍니다. 각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위쪽과 아래쪽에는 Y를 넣어주고 위로 움직일 때는 플러스 방향, 아래로 움직일 때는 마이너스 방향을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은 X를 넣어주고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 오른쪽은 플러스 방향으로 되게 완성시켜 줍니다. 여기까지 완성이 되면 조준 스프라이트의 구현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준점을 살펴보면 깃발을 클릭했을 때 조준 위치로 이동하는 걸 무한 반복을 해줍니다. 처음에 화면에서 정해준 위치의 블록은 필요 없으므로 삭제시켜 주어도 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로 가서 깃발을 클릭했을 때 제어 카테고리로 가서 무한 반복하기를 넣어준 뒤 동작 카테고리에 있는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이동하기를 가지고 와서 마우스 포인터 대신 조준으로 변경해 줍니다. 깃발을 눌러 실행해보고 처음과 다른 부분이 없다면 프로젝트 완성입니다. 이상으로 파트 1 4강 블록 언어의 기능 이해하기 세 번째 프로젝트를 마치겠습니다.